김용남 전 의원은 계속해서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심은 제일 피하고 싶은 데가 평택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5파전 6파전 하는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조국 대표는 단일화 협상을 계속해서 이제 협상도 아니죠. 그냥 양보를 요구해. 양보. 이곳은 유이동 의원이 3선을 한 곳이고 네. 유이동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실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1대1이었으면 참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유이동 의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 저는 상황에서. 그 민주당이 평택을의 조국 저격수였던 김용남 전 의원 친하시죠? 방송 같이 하시고 전면 배치했어요. 저는 보면서 약간 진짜 비정할 수도 있다, 비정하다, 야 이런 생각까지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는데 김용남의 평택을 배치 이거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전략 공천을 전체 선거구에 다 하겠다고 했고 네, 그러면 선거에 당연히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배치하는 게 당 대표와 모든 당 지도부의 의무니까 당연한 일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조국 전 대표를 버렸냐, 조국 대표를 버렸냐, 뭐 단일화를 안 하는 거냐, 아니면은 제일 그래도 그 남의 식구인 여기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식구였던 사람이 여기 온 사람이니까 네. 제일 험지로 그냥 보낸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분석들이 계속 그런 나오고 있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현상만 놓고 보면은 의도를 떠나가지고 현상만 놓고 보면 경기도에 세 군데 지금 보궐이 나왔던 지역 중에 여기 평택을이 제일 빡센 데는 맞아요. 네. 제일 힘든 곳이고 네. 김용남 전 의원은 계속해서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네.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심은 제일 피하고 싶은 데가 평택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5파전 6파전 하는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조국 대표는 단일화 협상을 계속해서 이제 협상도 아니죠. 그냥 양보를 요구해. 양보. 협상이 아니야. 협상은 자기가 양보를 받으면서 자기도 뭘 하나 주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네. 자기는 테이크만 하고 기부할 게 없어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건 일방 양보란 말이에요. 네. 너무 당당하게. 네.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같은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그냥 가다가 그냥 지지율 얼마 혹시 여론조사가 중간에 약간 떨어지면은 나는 그냥 드랍해야 되는 건가? 아하. 중앙당에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뭐 이대로 가다가는 유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양보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만약에 중앙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난 물러나야 되나? 그렇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당에서 절대 뭐 그런 의사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당원들이요. 네. 조국 대표에 대한 인상이 네. 굉장히 좋지 않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갈수록 안 좋아요. 당 내에서. 네, 진보 진영이라 하더라도 네. 너무 안 좋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이때까지 재임 기간 중에 훅 빠진 게 언제냐? 조국 사면해 줬을 때예요. 그때 5% 가까이 빠졌어요. 4점 몇 프로 빠졌거든요. 네. 그 외에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사면을 해줬는데 네. 했더니 나와가지고 하는 행보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성비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게다가 막상 이렇게 출마를 하기 전에는 민주당한테 책임 있는 지역이니까 공천하지 마세요. 뭐 자기 안방인 것처럼 막 얘기해. 협상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네. 거부감이 막 나죠. 그래서 막상 공천이 되니까 됐또 뭐 반성문 막 쓰래. 네. 조국에 대해서 공격했으니까 반성문 써. 신장식 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네.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실 동정이었어요. 불쌍하다. 네. 저렇게까지 무도하게 공격당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네. 저것보다 훨씬 잘못 많이 한 사람 국민의힘에 많은데 이렇게까지 당할 건 아니니까 불쌍해.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된 사람들도 다 검찰에 피해 본 사람들이니까 불쌍해. 네. 좀 살려주자. 네. 비례는 저기다 주자. 민주당한테 지역구는 주면서도 네. 그 동정심이었는데 사면부터 그 동정심이 거의 날아가 버렸어요. 불쌍하지 않아 이제는. 이미 특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역구도 양보해달래. 더 달래. 이게 맞나? 그랬더니 김용남 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모신 인재고 네. 중도실용의 상징적인 사람인데 네. 대통령하고 발맞춰가지고 새로운 인연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하는데 걷다 대고 뭐 되게 그렇게 반성문 써라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옛날 일 막 끄잡아내고 이러니까 네.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조국 대표의 그 지지도가나 뭐 여론의 흐름은 나빠질 거라고 보고 단일화 협상은 사실상 안 되고 그 이제 김용남 후보 쪽으로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몰아주는 끝에. 김용남 의원 중심으로. 예, 왜냐하면 그대로 갈라졌다가는 국민의힘이 당선된 가능성이 커지니까 네. 그건 안 되겠다. 한 후보 쪽으로 몰아주자. 이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이게 근데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잠깐만요. 국힘제로. 네. 국힘제로.
국힘제로를 실천하라. 네. 이건 결국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 아니에요? 아니 국힘제로는 본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네. 국힘제로는 자기 때문에 국힘제로를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이 안 나왔더라면 국힘제로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네. 그렇잖아요. 진보 진영이 하나가 됐다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난입해놓고 국힘제로 해야 되니까 단일화하자 나로 네. 무슨 근거가 있냐 이거죠. 국힘제로 진짜 진정성 있으면 영남으로 갔었어야지. 예, 그게 맞죠. 박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그 김용남 전 의원이 평택을에 배치가 됐고 정청래 대표가 일단 글로 보냈어요. 정청래 대표는 조국 대표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용남 후보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김용남 후보를 평택을에 보낸다는 걸 예측해서 맞췄습니다. 네. 참고로 네. 예, 이건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일단 김용남 후보를 보낸다라는 건 김용남 후보는 우리 당에 있을 때 조국 저격수였죠. 대표적인. 네. 예,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식 의원도 지금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단일화 없다. 이걸 사실상 선언한 것 같아요. 네. 단일화 없다. 그리고 그 얘기는 진보당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긴 단일화 없다. 여긴 간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는 거기서 해결하자. 평택이랑 연계하지 마라. 지금 조국이 저렇게 들어온 이상은 우리가 여기서 협상을 할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김용남 의원을 글로 보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김용남 의원은 여기서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치 생명의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승부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를 보면서 단일화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사실상 느꼈어요. 왜냐? 보수던 진보던 네. 유권자들은 네. 상대가 싫어서라도 자발적 단일화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발적 단일화. 예. 왜냐하면 그때 보면은 장해찬 후보가 사실 그때 수영구에 처음에 공천이 됐다가 네. 막말 논란으로 낙마를 하고 그렇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네. 거의 존재감도 거의 없던 여기 동아일보의 정현욱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네.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네. 처음엔 장해찬 후보가 거의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다 뭐다 하면서 지지율이 꽤 무소속으로 나와도 높게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돌풍이었죠 그때는. 돌풍이었어요. 네, 네. 근데 선거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장해찬 후보 쪽이 점점 꺼지는 것 같고 그래도 그렇게 확 밀리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선거 날 그냥 장해찬 후보를 9%를 만들어 버리더라고. 어허.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이 이렇게 알아서 단일화를 해주는구나. 네. 이걸 제가 부산 수영구에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평택도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부산 북구도 저는 그런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평택은 누구한테 갈까? 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김용남일까 조국일까 네.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강소영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김용남에게 갈 가능성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조국 후보에 대한 진보 유권자들의 반응이 당시 부산 수영구에서 네. 장해찬에 대한 반응과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그때 그 장해찬 후보가 낙마할 때 저도 그때 인천에서 출마해서 뛰고 있을 때였으니까 네. 네. 선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그 낙마할 때 약간 미안한 마음들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막말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천까지 받고 선거 준비하고 이렇게 다 뛰고 있는데 갑자기 낙마한다고 좀 안타깝다, 불쌍하다, 짠하다 이 느낌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우리의 어찌 보면 텃밭에서 나가가지고 무소속 출마하는 거 보고는 에이 저건 아니지 다들 그랬어요. 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탈당하고 무소속했으니까 배신자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약간 그 느낌이 저건 아니지 싶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정현욱 의원 당선에는 네. 사실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쪽으로 그런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인위적 단일화는 김용남 후보를 출마시킨 이상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하나 정정할게요. 국힘제로 실천하겠다. 요거는 이제 김용남 의원이 했던 그런 말이었고 단일화 열려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네, 조국이 말한 국힘제로를 실천하세요라는 이제 그런 김용남 전 의원의 말이었던 걸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전 조국 대표 발언으로 좀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답변을 제가 그걸 드렸네요. 오해해서 설명했으니까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은 일단 이제 저희도 주가 평가 이제 마지막 해야 될 텐데 하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남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평택을에 배치가 됐으니 여기서 싸워야 됩니다. 정치 주가 한번 지금 예측해 보겠습니다. 평택을 출마 김용남 정치 인생의
상승세냐 하락세냐. 자, 먼저 선택은 완연한 상승입니다. 완연한 상승. 엄청난 상승이 될 겁니다. 네. 조국 대표는 대선 주자로 꼽혔던 사람이고 네. 진보 진영에서 지금 자리를 처음 잡아가는 입장에서는 하나면 너무 쉬운 곳이에요. 지금 나가면 뭐 국민의힘 이용 뭐 전 의원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아주 넉넉히 이길 곳인데 그렇게 이겨서 자리를 잡는 것보다는 서사를 만들어가기에는 평택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성공한다면 네. 민주당 안에서의 입지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손님이 아니라 상당한 지위로 올라갈 겁니다. 완전 인사이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자, 평가는 하락입니다. 하락. 왜 그러냐면 네. 조국과 김용남이 싸우고 네. 유이동 의원이 당선될 겁니다. 평택을 진보 진영에서 불리하긴 하죠. 지금 단일화 안 점이요. 뭐 그 안에서 민주당표에서 뭐 조금 쏠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긴 하지만 이곳은 유이동 의원이 3선을 한 곳이고 네. 유이동 의원은 친한계임이 거의 공개적으로 친한계 중에서도 거의 특 A급에 가까운 저랑 비슷하죠. 네.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실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1대1이었으면 참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유이동 의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 저는 상황에서 생각합니다.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